예, 후회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부산대학교병원 이충원입니다. 제가 말씀드릴 것은 코비드-19 인펙션에서 DBT를 진단을 할 때 D다이머가 어떤 유용성을 가지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해서는 이제 다들 다 잘 아실 테고요. 지금 최근에 전 세계적으로 5억 명 이상 확진되고 600만 명 이상 사망을 하고 우리나라에서도 지금 한 어, 30% 정도 지금 확진되어 있고 2만 명 이상의 사망자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가 이제 혈관에 들어오게 되면 이게 엔도실리아에 인베이전이 되고 이런 바이럴 엔도셀리오 패시가 일으키면서 플레티릿 어그리베이션 액티베이션이 생깁니다. 그래서 코아귤레이션이 생기게 되고 그로 인해서 피브린 디제네레이션 되면서 D다이머가 상승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런 프롬부스들이 디지즈의 이제 시비어리티에 영향을 주게 됩니다. 그 인시던스를 보니까 이게 한 28개 스타디에 3,300명, 3,400명 정도의 환자를 리뷰를 한 거였는데 전체적인 인시던스는 한 14.8%, 그리고 스터디 디자인에 따라서 프로스펙티브한 경우에는 3%로 좀 낮게 나오고요. 그 다음 ICU에 있는 환자들이 21%로 높게 나오는 것으로 알 수가 있습니다. 저희가 보통 DBT 환자를 이제 진료를 볼 때 처음에 이제 웰스 스코어로 알려져 있는 프로버빌리티 테스트를 스코어를 매기게 됩니다. 여기서 2점 이상일 때는 이제 DBT의 리스크가 높다라고 판단을 하고 또 1점 이하일 때는 조금 낮다라고 판단을 하고 그걸 바탕으로 하여서 D다이머 수치를 측정하여서 D다이머가 네거티브일 때 보통 DBT를 익스클루전 하는 이런 보통 플로우 차트로 이제 DBT 환자들을 진단을 하게 되는데요. 그 다음에 아니면 이제 두플렉스 소노그래피를 시행을 하게 됩니다. 근데 코비드 환자에 대해서 이제 문제가 되는 것은 이런 펄스 포지티브가 D다이머가 좀 많이 생기게 됩니다. 특히나 인펙션인 경우에는 펄스 포지티브가 나올 가능성이 아주 높고요. 그렇다고 또 초음파를 다 하자고 하니까 코비드 환자들가 너무나 많고, 그리고 검사자의 인펙션 문제도, 감염 문제도 문제가 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그 기계를 이동하면서 소독을 하는 것들의 문제, 이런 것들 때문에 사실 DBT를 진단을 하는 게 많이 쉽지가 않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런 상태에서 D다이머가 어떻게 이용을 할 수 있는지 연구들이 많이 이루어졌는데요. 그냥 80명 정도의 환자를 비교를 한 걸 보니까 컷오프 밸류를 1.0, 1.5, 2.0 이렇게 바꿔가면서 센시티비티와 스페시피티를 이렇게 변화하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거의 대부분의 환자들이 D다이머가 올라가기 때문에 컷오프 밸류를 높게 잡으면 이제 민감도는 그만큼 떨어지게 되고 특이도는 조금 올라가는 거 볼 수 있고, 대신에 네거티브 프렉티브 밸류가 많이 떨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연구에서는 D다이머가 이제 프롬보스의 액티브 프롬보스를 디텍트하는 데 물론 도움이 되지만은 이제 민감도는 높지만은 특이도는 낮다. 그리고 이게 안티코아귤션을 하면서 D다이머가 점점 줄어드는 것을 볼 수 있었고, 그로 인해서 D다이머가 스럼버스를 프레딕트 하는 데도 이제 유용할 수 있겠지만은 안티코아귤레이션의 효과에 대해서도 이것을 모니터링을 할 수 있는데 사용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제가 패컬티에서 받은 주제랑 똑같은 제목의 논문이 하나 있었는데요. 여기에서는 158명의 환자들을 인로를 해서 조사를 하였습니다. 이 환자들을 보니까 모든 환자들이 컨벤셔널 컷오프 밸류를 보다 높은 D다이머 수치를 보였습니다. 그리고 이게 D다이머 자체가 물론 나이에 따라서 조금씩 증가할 수 있기 때문에 나이를 보정해서 검사를 해보니까 그렇게 하더라도 97.5%에서 컷오프 밸류보다 더 높은 수치의 D다이머가 측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옵티멀 컷오프 밸류를 6,494, 이게 단위는 DDU 단위입니다. 6,494, 그러니까 우리가 노멀 컨벤셔널한 컷오프 밸류보다 거의 한 20배, 30배 정도 이상 높게 잡으니까 민감도가 80%, 특이도가 68%, 그 다음에 네거티브 프레딕트 밸류가 88% 정도로 측정이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의 대부분의 환자들에서 이게 D다이머가 올라가는데, 그럼 이 D다이머가 어떤 의미를 가질까, 그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이 D다이머들에서 조사들을 쭉 해보니까 대부분의 이제 환자들에서 D다이머가 올라갈 때 디지즈의 시비어리티와 모탈리티에 영향을 미친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한 100개의 스터디를 리뷰를 하니까
D 다이머가 올라갈 때 디지즈 모탈리티의 시베리티 오디 레이쇼나 하자드 레이쇼 모두 증가함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상태에서 그러면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이제 한제를 봐야 될까? 그래서 이 엑스퍼터들이 이제 코멘트한 내용이 저널 오브 바스큘러 서저리에 나와 있었는데요. 모두 9가지 정도로 레코멘드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 조금 더 중요한 것들만 다시 살펴보면 모든 환자들에서 코비드-19 의심이 되거나 진단이 된 모든 환자에게는 스롬보 프로필락시스를 시행을 하라. 이제 로도즈 헤파린을 사용한다든지 하여서 DBT에 대해서 미리 예방적 요법을 시행을 해야 되고, D 다이머가 이제 올라간다는 것은 D 다이머가 올라가는 것 자체가 코비드 인펙션의 시비어리티를 나타낼 수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봐야 되고, 이 D 다이머가 올라가는 것만으로 어떤 이미징 스타디를 할 것인지 말 것인지 여부를 결정하지는 말아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풀모니리 엠블리즘이나 DBT가 의심이 된다면은 현재 가이드라인에서는 엠피릭한 트리트먼트를 시행을 하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러면 언제 초음파를 할 것인지 얘기를 하고 있는데, 초음파를 시행하는 것은 다음에 3가지를 모두 만족할 때 초음파를 시행하는 것을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브리딩 리스크가 매우 높다든지, 아니면 이 초음파 검사를 함으로써 치료 방향에 변화가 있을 거라든지, 그리고 풀모니리 엠볼리즘이 아주 의심이 되지만 CT를 찍을 수 없거나, 아니면 웰스 스코어를 통해서 DBT가 아주 높게 의심이 되는 상황, 이 3가지 상황을 모두 만족할 때에 듀플렉스 울트라소노그래프를 시행을 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치료 방침은 이렇게 난 크리티컬한 환자와 크리티컬한 환자로 이렇게 나눌 수가 있는데요. 크게 보면 난 크리티컬 환자는 웰스 스코어가 낮으면은 로 도즈로 이제 헤파린을 사용을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웰스 스코어가 높은 상태에서 블리딩 리스크가 높은 경우에는 초음파를 시행을 하고, 블리딩 리스크가 낮은 경우에는 바로 풀도즈 헤파린을 사용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크리티컬 환자들에게서는 웰스 스코어가 낮은 경우에는, 블리딩 리스크가 높은 경우에는 로도즈 헤파린을 사용을 하고요. 블리딩 리스크가 낮은 경우에는 풀도즈 헤파린을 사용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웰스 스코어가 높은 경우에는 블리딩 리스크가 높으면은 초음파를 시행을 하고, 낮은 경우에는 풀도즈 안티코아귤레이션을 시행을 하라고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D 다이머는 코비드 환자들에게 대부분 다 상승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새로운 이제 컷오프 밸류가 필요하기는 한데, 이 컷오프 밸류를 정하자니 이제 병원들마다 측정하는 단위, 뭐 DDU로 측정하는 단위도 있고 FEU로 측정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단위들이 다르고 측정 시기도 다르기 때문에 사실은 명확하게 D 다이머 컷오프 밸류를 정하기가 쉽지 않다라고 전문가들은 얘기를 하고 있고요. D 다이머가 높은 것은 이제 병의 시비어리티와 상관이 있다. 그래서 D 다이머가 높을 때는 코비드의 인펙션이 시비어하게 진행을 하는 걸로 예측을 하고, 이것만으로 이미징 검사를 할 건지 말 건지 결정을 하지 말아라, 이렇게 결론을 내릴 수가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